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나훈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왕의 자리를 지키며 정치권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오직 음악만을 고집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를린의 한 공연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주인공이 금발의 독일인 성악가라는 사실입니다. 울긴 왜 울어를 마이클 잭슨이 더 잘 부릅니까? 라며 자부심을 보였던 나훈아의 노래를 한국말도 서툰 독일 여성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객석에 있던 교민들은 눈물을 훔쳤고 독일인들은 그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기대주로 불리던 그녀가 왜 하필 한국의 트로트에 매료된 것일까요? 그 시작에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한 할머니의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나 슈미트입니다. 지금은 클래식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한국의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6살이었던 그때 저희 집 옆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의사였던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저는 방과 후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어가 서툰 할머니가 조금 무서웠지만 매일 보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 덕분에 곧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 트로트였네요. 특히 나훈아라는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주셨는데 어린 제가 듣기에도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할머니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과 함께 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기차역에서 보냈던 시간들, 역전시장의 활기찬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까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한국어로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역이란 노래였는데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저에게 한국어 가사를 가르치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배운 가사가 선명히 기억납니다. 제 발음이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이 되지만 할머니는 항상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늘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특히 김밥을 만드실 때면 항상 고향역을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부엌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노래가 역전에서 도시락을 파시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김밥을 먹을 때면 그때의 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숙제를 하고 있던 저는 할머니가 고향역을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그립다라는 가사를 부르실 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독일인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만나 베를린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줄곧 혼자 사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거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손주들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베를린의 한인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송가와 함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곳의 모든 할머니들이 저를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전통악기도 보여주셨습니다. 장구도 있었고 작은 소리가 나는 징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때의 영향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문화의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뵈었던 날은 베를린의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늘 틀어두시던 그 음악들이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한국에 놀러 오렴이라는 말씀과 함께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미 많이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고향역을 부르시며 우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는 제 장난감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고 마치 그 시절의 기억도 함께 묻어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 테이프가 생각났습니다. 테이프를 찾아 틀어보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 김밥을 만들며 부르시던 노래,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트로트의 매력, 그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정서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특히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통해 할머니의 그 그리움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할머니와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저는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오페라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아리아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학교의 기대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문득 그 테이프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틀어보았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오자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써오던 클래식 발성으로는 이 노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몰래 트로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며 그분의 창법을 연구했습니다.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노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부분에서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특한 창법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악 기법으로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연습실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걸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런 촌스러운 음악을 하려고 하냐며 충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결코 촌스럽거나 가벼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안에는 한민족의 희로애락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치 할머니의 눈물에 담겨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독일어와 전혀 다른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리움이나 고향 같은 감정을 담은 단어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초적인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했기에 한국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 제가 트로트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수업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가사의 의미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향역의 가사를 배울 때는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고향 이야기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클래식 발성을 하다 트로트 창법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목이 아프기도 했고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성대를 조이고 비음을 섞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감정을 제가 노래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 한국 음악을 전공하는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제 트로트를 들려드렸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독특하네요.
클래식의 섬세함과 트로트의 한이 잘 어우러져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트로트를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클래식을 통해 배운 호흡과 발성은 그대로 살리되 트로트 특유의 감정과 창법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고향역의 후반부 꼬메라도, 가고파 부분에서는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감정을 극대화시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 작은 녹음실을 빌려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향역은 제가 가장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이 노래를 제가 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성악과 교수님께 용기를 내어 제 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눈치셨지만 제가 부르는 고향역을 들으시고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한나, 내가 찾은 이 새로운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내 진심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고향,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기차역을 찾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노래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감 상자 속에 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테이프 속의 노래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비록 클래식 성악가로 시작한 제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새롭게 태어난 고향역을 그곳에서 불러보고 싶었고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곳에서 저도 할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동료들은 제가 휴가를 내자 의아해했었죠. 성악가에게 휴식은 목소리 관리를 위해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꼭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의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 그 나라를 이제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기차역을 보고 싶어 서둘러 짐을 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에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 기차역은 할머니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열차 안내 방송, 그리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문득 제가 들고 온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고향역을 틀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들으니 노래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토록 연습했던 창법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까 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는 제 노래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 일상회화가 서툴러서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천천히 영어로 I'm from 점원이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 분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이 기차역 근처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노래가 역 근처에서 하루 종일 울려 퍼졌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역해 들으니 다음 날 저는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걸으며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트로트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라디오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서투른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아주머니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최선을 다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베를린 이라는 단어를 겨우 전하자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옆 테이블에 계시던 대학생이 영어로 도와주셔서 할머니와의 추억과 제가 트로트를 부르게 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LP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통역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아주머니의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나훈아 선생님의 음반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지만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 노래가 끝나자 노래방에 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도시를 돌아다녔고 밤에는 작은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기차역 앞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과 대화는 어려웠지만 음악은 마법처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매일 이 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하셨던 그 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역사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문득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도 이 노래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고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베를린 한인문화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그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음악에 더 깊은 감정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나훈아 선생님의 LP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제 버전의 고향역을 다듬어갔습니다. 클래식 성악의 테크닉은 그대로 살리되 트로트만의 독특한 창법과 감성을 접목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차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사 담당자분이 우연히 제 연습 영상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요를 부르는 독일인 성악가라니 무척 흥미로워하셨더군요. 문화원 측에서 이번 행사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한국어 발음도 서툴고 트로트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한국의 기차역에서 노래를 부를 때 느꼈던 그 자신감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제가 느낀 트로트의 매력과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 준비는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음대 시절 친하게 지내던 작곡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아노 반주를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클래식의 섬세함과 트로트의 감성을 모두 담아내려 노력했죠. 밤낮으로 연습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발음도 더욱 정확하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대학생과 꾸준히 화상통화를 하며 발음 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에만 며칠을 쏟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껏 연습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관객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일 텐데 과연 제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발음이 이상하다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원 공연 당일, 저는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라디오 가게 아주머니께서 주신 나훈아 선생님의 LP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교민분들이셨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독일 분들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 고향역 마이너스 나훈아 작곡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과 사랑을 온전히 음악에 담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처절한 감성이 하나가 되어 작은 공연장을 채워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감동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계시던 할머님들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님께서는 우리 노래를 이렇게 예쁘게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의 작은 성공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베를린의 노인복지시설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으로 더 많은 이들과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한인문화원에서의 공연 이후 제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베를린의 다른 한인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독일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문화교류 공연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더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인문화원에서 만난 할머님들의 따뜻했던 반응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베를린의 작은 한인회관에서 첫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관객들은 제 서툰 한국어와 부족한 창법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김치와 떡을 손수 싸주시며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시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문화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돌며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독일인이 부르는 한국 노래라는 특별한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첫 요양원 공연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클래식 곡들을 부른 후 마지막으로 고향역을 불렀는데 처음 듣는 노래였을 텐데도 어르신들이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할머님은 노래가 끝나고 제게 다가오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한 곳씩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항상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할아버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선원이셨는데 우연히 한국의 항구에 들렀던 추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시고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며 한국의 따뜻했던 사람들과 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교류 활동은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틈틈이 작은 모임도 만들었는데 한국 노래에 관심 있는 독일인들과 독일 노래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들이 모여 서로의 음악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모임에서는 고향역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독일 민요를 한국어로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도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한국인뿐만 아니라 독일인 관객도 늘어났고 특히 기뻤던 것은 양국의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끔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서툰 발음으로 따라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던 그 미소가 생각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를.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란 완벽한 기교나 발음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독일 성악가라는 수식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거창한 성공이나 유명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음악으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다. 테이프 속 노래들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공연장에서 혹은 조용한 요양원에서였지만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트로트라는 음악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희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 피는 독일인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느새 한국인의 감성이 자리 잡았나 봅니다. 그들의 한과 정,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재능까지. 독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문화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노래들을 부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트로트라는 음악에 보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